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뭔가 좀 약간 허세가 없는 느낌이랄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락부락 하시고 약간 타투도 이렇게 빡빡하게 하신 분들이 큰 기대는 이렇게 접어두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라고 생각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로 여행, 유학, 워홀 또는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미리 알고 오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뉴질랜드에서는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해서 꼭 버스가 정차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 택시 잡듯이 버스 기사님께 이렇게 손을 흔들어 드려야지 기사님께서 버스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자칫 그냥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으면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의주시를 하고 계시다가 버스가 오면 그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hello, thank you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게 기본 매너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아직 뉴질랜드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버스, 기차, 페리 이렇게 세 가지가 보편적인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이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날짜 표기 방법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도, 월, 일 순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역순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일, 월, 연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에 가서 유통기한을 확인할 때도 12월 31일이라던가 8월 27일 이런 건 좀 확실하니까 괜찮은데 5월 6일이라던가 3월 8일이라던가 이런 거는 자칫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미리 알고 오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하나 한국과 반대인 게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좌측 동행을 하고 운전석이 차의 오른쪽에 가 있어요. 특히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알고 있더라도 막상 와서 이렇게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자칫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꼭 잘 숙지를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보행자를 굉장히 우선시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행자들 먼저 건널 수 있게 잘 기다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뭐라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건너려고 이렇게 드릉드릉 하고 있으면 미리 차가 와서 이렇게 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한국과는 다르다, 되게 좋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거는 횡단보도 건널 때 그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신호등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려면 꼭 그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깜빡하신다면은 이거 신호등이 고장난 게 아닌가 하고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서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키위식 설거지 방식인데요.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설거지를 하냐면 그 싱크대에 따뜻한 물을 많이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세제를 풀어서 거품을 많이 낸 다음에 그 안에 그릇들을 놓고 솔로 문지르는 식으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헹구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한국에서 설거지의 생명은 마지막에 헹구고 그 뽀도덕 소리를 듣는 게 키인데, 뉴질랜드에서는 마지막에 헹구지 않고 그 그릇에 남아있는 거품을 티타올로 드라이 해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뉴질랜드 물은 석회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티타올로 드라이 하지 않고 그냥 자연 건조를 시킬 경우에 그 그릇에 하얀 석회 물질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티타올로 드라이를 해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광경을 목격하신다면 놀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좀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 워낙에 CCTV가 정말 사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좀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은데, 뉴질랜드에서는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문을 잠그더라도 그 안에는 가방이나 현금, 귀중품 같은 경우는 두고 내리시기보다는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꼭 어쩔 수 없이 차 안에 놓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실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덮어놓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안에다가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코로나랑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호주에서 추방된 범죄자들이 뉴질랜드로 유입되는 등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램레이드나 러버리 같은 그런 좀 범죄들이 굉장히 좀 잦아졌어요. 오클랜드는 물론이고 뉴질랜드 곳곳에서 또 이런 소식들이 빈번하게 들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단속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뉴질랜드라고 해서 진짜 다 평화롭고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뉴질랜드의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최근에 이제 당근 거래가 굉장히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긴 하지만 뉴질랜드는 조금 더 한참 전부터 이런 중고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낌이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다니는 차만 봐도 되게 비싼 차들도 있긴 하지만 진짜 오래된 차들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되게 별로 개의치 않는 느낌이고 뭔가 좀 약간 허세가 없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막 옷 같은 것도 그렇고 차나 집 뭐 이런 거 보여지는 거에 대해 있어서 뭔가 사치를 부린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담백하게 가는 느낌이라서 그런 점이 약간 되게 다르다, 신기하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뉴질랜드에서 신기했던 게 뉴질랜드는 밤문화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진짜 잠이 들지 않는 도시라고도 불릴 정도로 24시간 돌아가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굉장히 늦게까지 여는 곳들도 많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상점, 뭐 레스토랑, 뭐 카페 다 되게 일찍 닫는 편이고 카페 같은 경우에 주말에도 2, 3시면 문을 닫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손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약간 반강제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친구들을 만나도 보통 저녁에 약속을 많이 잡았었는데 뉴질랜드에 와서는 저녁에 만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만나서 브런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 되면 이제 헤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뭐 물론 바나 클럽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뭐 큰 도시가 아닌 이상은 그런 바나 클럽을 보기 쉽지 않기도 하고 약간 그냥 전반적으로 키위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냥 해 지면 집에 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밤에 돌아다니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 자체가 약간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들 각자 집으로 가는 그런 문화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걸어 다녀도 그때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불빛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걸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더 강한데 이건 진짜 뉴질랜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해봐도 한국처럼 그렇게 새벽에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도 웬만하면 밤에는 뭐 차를 타고 갈 수는 있지만 걸어 다니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굉장히 깜깜하기도 하고 소매치기나 아니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절대 걷지 않기, 특히 공원 근처에 가지 않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에 와서 되게 어색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막 이렇게 눈 마주치면 약간 피하기 바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눈을 마주칠 경우에 그냥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짓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적응하는데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소 짓는 거는 괜찮지만 되게 약간 습관적으로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이렇게 미소가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저 사람 왜 웃지? 웃기지 않는데 왜 웃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웃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미소만 지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타투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뉴질랜드 전통 민족인 마오리 문화에서도 타투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인지, 그래서 타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조금 안 좋게 본다든지 아니면 취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타투가 있으신 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우락부락 하시고 약간 타투도 이렇게 빡빡하게 하신 분들이 또 의외로 되게 친근하시고 재밌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뭔가 타투 때문에 되게 약간 그 사람을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이 워낙에 약간 유별나서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한데, 한국은 속전속결 막 빨리빨리 이게 약간 디폴트잖아요. 이미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기도 하고 뭐 되게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뉴질랜드로 오시면 되게 자연적으로 약간 정신수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상컨대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께서는 뉴질랜드에 처음 오시고 한 2주 안에 어우 속 터져 이거를 아마 한 100번은 와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 게, 아직까지도 아날로그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한국에 비해서 처리하는 속도가 배로 드는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인정하고 기다리셔야지,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조금 되게 버티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를 신청하거나 했을 때 그냥 약간 잊어버릴 때쯤 약간 선물처럼 찾아오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 자체를 그냥 안 하시고 오시는 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예상하고 오시면은 좀 많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이렇게 접어두시고 조금 되게 가볍게 기대 없이 오시면 이게 조금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정신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이 점도 미리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되게 신기하다, 이것도 알고 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것들 말고 또 신기하거나 재밌었던 것들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